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 부동산 이슈픽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외국인은 실거주 목적일 때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내국인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외국인이 자금을 들여와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모습이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7천 건을 넘었고 올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성 매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임시 방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외국인 주택 취득제도 개편, 나아가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약시장에서 단지별로 경쟁률이 최대 150배까지 차이가 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양주 왕숙 공공분양은 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용인의 한 민간 분양단지는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수요가 몰린 반면 분양가가 높은 민간 분양단지는 외면받은 겁니다. 실제로 올해 수도권 청약 상위 단지의 대부분은 택지 개발지구 물량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민간 임대 아파트는 완판 행진을 이어가며 대체 수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경쟁력과 입지 그리고 제도적 혜택이 청약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상제 단지의 수요는 몰리는 이면에 시행사와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반 동안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잇따라 포기하면서 계약금만 4,300억 원 넘게 날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약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43개 필지, 공급액으로는 4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계약금 10%가 몰취돼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4,310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파주 운정3지구에서는 주상복합용지 6개 필지가 해약되면서 계약금 손실만 1,18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고금리와 분양가 상한제, 공사비 폭등이 겹치면서 사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공사를 찾지 못하거나 대출 연장이 막혀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 주요 한강변 정비사업지의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1, 2지구는 각각 1,132만 원, 1,160만 원으로 확정했고 압구정 2구역과 여의도 대교 아파트도 1,100만 원대를 제시했습니다. 강남권의 소규모 재건축 단지들도 평당 900만 원 후반까지 올라 불과 몇 년 전 800만 원대 사업장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업계는 원자재 값과 인건비 인상, 안전관리 강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등이 비용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건설 원가는 5년 새 30%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 오른 공사비가 다시 내려가긴 어려운 만큼 분양가 인상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강변의 분양가 압력이 지속되면서 규제 속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찾으려는 수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주요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4단지 전용 59제곱미터가 20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대비 1억 원 올랐습니다. 성수 서울숲 아이파크폴의 1차 전용 59제곱미터는 28억 5천만 원으로 한 달 새 1억 5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 역시 연이어 신고가를 기록하며 한강벨트의 강세를 확인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줄수록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린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집값 억제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만큼 전월세 시장에서는 계약갱신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갱신 계약의 절반가량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입자들이 전셋값을 크게 올려주면서도 갱신권을 아껴두는 이유는 매물 부족에 따른 불안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전세 매물은 6.27 대출 규제 이후 2달 만에 10% 넘게 줄었습니다. 입주 물량마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2년 뒤 더 큰 전세난을 예상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강동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지에서는 보증금을 1억 원 이상 올린 갱신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연립 다세대 매매 거래량은 9,175건으로 전분기보다 33%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거래량이 2배 이상 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공급이 줄어든 가운데 재개발 기대감과 투자 수요가 맞물리며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월세 시장도 활발해져 빌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시원까지 빈방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도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골목길 지분을 쪼개 파는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지역은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에 걸쳐 있으며 지정 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 유지됩니다. 반면 당초 지정 사유가 해송된 강동 천호동, 성동 사근동 등 5곳은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창신동 일부 신속통합기획구역은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허가구역도 조정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모아타운 사업을 건전하게 추진하고 시장의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광주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값은 수도권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로 전환해 올해 전체 상승폭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광주역 인근 단지들은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씩 오르며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전셋값이 13주 연속 상승하며 매매 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강남,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 포천 고속도로 개통과 수서에서 광주 복선 전철, GTX-D 노선 등 교통 호재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